자, 이번에는 상업등기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이런 건 참 선대기에 참 부담스러운 분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 보기 먼저 보는 거 알겠죠? 질문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보는 거 보기 보면 근데 이걸 안 보고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사례가 너무 거창했어요. 물론 이 상업 등기와 관련되는 판례긴 맞습니다. 판례 사안이 맞긴 맞는데 한번 보면요. A와 B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 보유하고 있고 비상장 압주식에서는 BD를 이사로 C를 대표해서 선임한 등기 마쳤어요. 등기를 했네요. 지금 계속 이사 대표해서 선임하면서 등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A는 주총회 및 이사의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A가 50% 보유하고 있는 그죠? 대주주네요, 그죠? A는 이런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찾아봐서 C 대신 E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D 대신 F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E와 F는 기존 이사인 B, C, D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소집을 결의한 후에 B에 대한 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주총회를 개최해서 기존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어요.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G는 갑회사의 대표에서 선임되어서 등기까지 마쳤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등기하는 과정이 지금 B에 대한 주총회, 주주에게 총회 소집 통지도 없이 개최했다는 것은 유효한 주총회로 선임된 이사가 아닐 수 있겠네, 그죠? 이런 문제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C는 이런 사실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선임 등기된 이후에 G는 회사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H에게 회사 4억을 처분했다. 그러니까 이 G가 대표이사가 4억 처분했어요. 이런 것을 과정 보면 지금 이 C도 어떤 겁니까? 주총회 하자 있는 주총회에 의해서 선임된 대표이사란 말이죠. 하자 있는 주총회에 선임된 대표이사 C가 그죠? G가 뭔가 제3자와 거래를 했단 말이죠. 회사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그 믿은 제3자를 보호할 거냐 이 말인 거죠. 이게 부실 등기인데 나중에 이제 이 주총회가 취소되게 되면 이 G는 대표이사 선임이 소급해서 무효되겠죠? 취소되겠죠? 가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복잡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주식 계산 있고요. A가 50%를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B가 50%를 갖고 있는 주주예요. 둘 다 50%씩 갖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BD를 이사로 선임하고 등기까지 마치고 선임했고요. 그리고 C를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고 갑주식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A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바꿔버립니다. 교체 선임을 합니다. 교체 선임을 한 이사회를 교체 선임하는데 B를 유임시키고 F를 이사로 등기하게 됩니다. B를 유임시키고 F를 이사로 등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를 E로 또 선임해서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EF죠. 대표이사 E와 이사가 함께 BCD를 그죠? BCD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주총회 개최하면서 50% 지분을 갖고 있는 B에게는 통지도 안 합니다. 통지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놓고 주총회 개최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PQR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교체해버린 거죠. 그리고 대표이사를 G로 선임해서 등기까지 마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G를 대표로 선임한 등기 자체가 부실등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총회 자체가 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지가 선임되면서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버립니다. 회사의 건물을 H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만약 이 주총회가 하자에 있어서 취소됐을 때 등기된 G가 H하고 거래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만약 취소되어 버리면 G가 처음부터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H는 뭐죠? 등기 보고 믿었단 말이죠. 믿었다. 등기 보고 믿었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랬을 때 H를 보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사 등기가 쭉 나오잖아요. 회사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잡힐 건데 제가 포인트 정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이 문제가 언제 나온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갔다 오긴 좀 그렇긴 한데 그죠? 변시 7회 2018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시 2018년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고요. 넘어가서 여기에서 11번 문제를 검토해 보면 일단 부실 등기에서의 제3자 보호 문제. 여기 쟁점이 될 수 있죠. 부실 등기에서 일단 부실 등기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 차이 나는 거, 상이한 사실을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외적으로 공신력 인정되는 거죠. 선의의 제3자 대항을 못하니까 그걸 믿은 자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당연히 악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죠. 여기에 제3자는 등기 신청인의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거고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임 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 거래한 상대방은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 거래한 상대방은 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정에서 부실 등기를 믿은 선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실 등기 책임 요건은 등기한 자는 그 등기 신청권자에 의해서 등기를 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의 대리는 가능하겠죠. 상인이면 그죠? 개인기업, 대표이사면 뭐 회사 같은 경우 이런 자는 등기한 자, 등기 신청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허위로 등기한 거 안 돼요. 또 등기소가 과실로 등기한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고의 과실의 판단은 직접적으로 상인이나 대표이사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 집행자라도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실 등기에 여기서 고의 과실 판단할 때요. 그리고 제3자가 문서 위조를 통해서 이러한 부실 등기를 했다. 이럴 때 등기 신청권자의 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 이 사정은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 봤듯이 부실 등기에 관여하거나 다시 말해서 알면서도 경정하거나 말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거는 고의 과실을 봤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3자에 대항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고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등기 신청과의 단순한 과실은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정도에 관계없이 선의 제3자에 대항 불가 취지는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판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겠다는 거죠. 경중을 따져보겠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검토를 한다면 판례 입장인데 부실 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다. 부실 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다. 이건 뭐예요? 부실 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아니고 신청권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 뭐 대주주라는 거죠. 대주주라도 그죠? 대주주라는 거죠. 마치 지분 주주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했다고 하더라도 고의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지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한 번씩 풀어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례는 복잡하게 나왔지만 지문을 보면 지문만 보고 사실 다 풀려야 돼. 그렇죠? 풀려야 되는 건데 사실관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1번 한번 해볼까요? H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회사는 사실과 상이하는 사항이 등기됐다는 이유로 H에 대해서 그죠? 3자에 대해서 G의 사후 처분 행위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없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공부를 좀 해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